안녕하십니까. 자국민우선 국민행동입니다. 저희들은 어제 6월 29일 날 이렇게 국회 앞에서 다른 여러 단체들과 함께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한 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 이슈에서는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드시 발의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발의됐다고 해도 이미 발의는 됐죠. 발의됐지만 이게 채택되지 않도록 이거 완전히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저희 운영진 분 중에 한 분이 부탁이 있었어요. 그게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이 송경진 교사라고 하는 분이 재판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다, 좀 봐달라, 그런 연락을 받고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건사연 이런 곳에서는 학생인권 조례 병폐를 알려준 고 송경진 교사 순직 결정 판결을 환영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송경진 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추행 혐의를 벗고도 징계를 진행하자 이제 자살하셨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성추행 혐의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어서 그 징계를, 그러니까 성추행 혐의를 받았는데 경찰서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혐의를 벗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징계를 했어요.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나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30년 동안의 그 교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이 선생님을 상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한쪽 말만 듣고 이 선생님의 얘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고 이 선생님은 그냥 성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살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2017년 일인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그 사모님이시죠. 사모님께서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공무상 사망이 이제 인정된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한 법원이 공무상 사망이라고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유환우 부장판사는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네, 이렇게 그나마 다행은 다행입니다. 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언론에서 들었거나 했을 텐데 자세한 내용 모르고 그냥 그때 그랬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을 때 이분이시거든요. 네, 이분이신데 이게 이제 2017년 기사였어요. 조선일보에서 시골 교사의 자살, 성추행 당했다, 부풀린 진술이 부른 비극, 전교생이 여러 명밖에 안 되는 중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건의 진실을 들여다봤을 때 참 이게 안타깝게 그 하나가 쌓여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참 안타까웠는데, 첫 번째는 이 선생님이 그날 그냥 야간 자율학습에 들어가는 수학 선생님이지만, 야간 자율학습은 이제 모든 학업이 끝나고 나서 추가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야간 자율학습을 이렇게 애들이 잘 하는지 그냥 관리하는 그런 시간에 이 선생님께서 그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가신 건데, 그때 이 수학 선생님, 이분은 지금 모르는 내용으로 다른 선생님이 어떤 일 때문에 1학년 아이들은 다 이제 집에 돌려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남은 2학년, 3학년 아이들만 야간 자율학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이 선생님께서 1학년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선생님은
1학년 애들은 다 돌려보내놓고 왜 우리들만 이렇게 남아서 공부하게끔 하는 거야? 이런 이제 불만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수업 시간이었는지 스마트폰 쓰고 이렇게 해서 혼난 부분이 있었는지 그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얘기할 때 그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성추행을 했다. 자기를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부모가 학교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 애 말을 들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성추행을 했다더라.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체육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한테 그러면 너네들이 성추행 당한 것들을 한 6명, 7명 정도 되는 그 여자아이들을 불러놓고 너네들이 성추행 당한 거를 다 이제 적어라. 너네 몸을 타치한 부분을 다 적어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성추행으로 당한 신체 접촉은 한 건도 없었는데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뭐 꼴밤을 맞았던 어쨌든 뭐 신체 접촉을 했던 모든 거를 다 적은 거예요. 성추행 관련된 이런 신체 접촉을 하기 위한 선생님의 신체 접촉이 아닌 그냥 앞뒤말 다 자르고 내 몸에 닿았던 부분을 다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거짓말까지 더해서 허벅지를 주물렀다든지 뭐 이런 그 거짓말까지 적었던 거죠, 거기에. 그래서 이거를 제출을 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사건 초기에는 부안경찰서가 맡았었는데 피해 학생 규모가 5명이 넘어가니까 광역경찰청으로 조사권이 이제 더 큰 그 경찰청으로 지금 넘어갔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전북경찰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모르고 얘기했던 부분이라 경찰 조사까지 받으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선생님께서 뭐 우리를 성추행한 적도 없고 사실은 선생님께서 성추행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이었고 이런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글을 적을 때도 그 체육 선생님이 너네들이 당한 거 적으라고 할 때도 거짓말로 적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어디 닿았다는 부분만 적으라고 해서 그랬던 것이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서는 이거 혐의 없다.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기사에도 나오듯이 성추행 의혹받아 자살한 부안교사 부인이 얘기하는 거는 학생도 피해자다. 문제는 인권센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얘기했죠. 교육감님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저희들 모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무릎 친 것을 내 몸을 주물렀다라고 적었어요. 허벅지는 절대 아니에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탄원서들 중에서 그 진실은 그게 아니다. 교육감님 하면서 아이들이 탄원서까지 썼는데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도 조사를 했더니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이 인권센터라고 하는 곳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이 돌아가신 선생님의 부인이 말씀하시는 건 부패한 교육행정과 오만한 학생인권센터가 제 남편을 죽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018년 8월 4일 날 이 성경진 선생님의 아내분 강혜정 되시는 분이 사망 1주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성경진 선생님의 아내 강하정입니다. 그간 저는 다양한 경로로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소도 했었습니다. 검찰은 그들을 증거 불충분이라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지만 저는 그동안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차치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사람들을 상대로 항고하였습니다. 1년여의 기간 동안에 제가 알게 된 것은 사람들이 말한 계란으로 바위치기니 그만두라는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워밍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내일이 남편이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제 남편 송경진 선생님의 죽음이 초석이 되어 이 나라에 만연한 인권을 가장한 거짓 인권, 나쁜 인권, 인권 탄압, 인권 말살을 국민에 의한 진짜 인권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소망을 가진 선진들을 만난 것은 제게 진실로 홍복입니다.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한데 모이게 하심으로 어제의 국회 포럼은 훌륭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하시며 한 점 한 획도 어긋남 없이 뜻한 바를 이루십니다. 저는 이 나라, 이 사회, 이 국민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삶을 영위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개인의 탐욕과 권력에 대한 갈증과 타인을 짓밟고 지배하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더라 하는 기사가 세계의 이목을 끌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인권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소수의 전유물로 전락시키고 왜곡하는 현재 인권을 내세우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단체에 이제 정면 도전해야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겉으로 보기에는 학생의 인권을 위한 정말 좋은 조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인권이란 이름을 붙인 욕심으로 자기의 살아가는 도구를 삼은 사람들에 의해 정작 학생의 진정한 인권이 왜곡되고 불성실하고 편향적인 교육 내용이 되어 여물지 않은 학생 신분의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들에게 교육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아주 나쁜 조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과 인간조차 양면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한 쌍으로 이루어진 기관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눈에 문제가 생겨서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니 원금감이 현저히 회방을 받고 사물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아 편파적으로 보이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고가 이렇게 된다면 그건 눈이 병든 것처럼 생각과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진짜 인권을 탄압하고 말살하며 법도 무시하고 활개를 치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지는 해 쪽에 서서 노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들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보수라고 부르는 쪽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견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일 뿐이며 또한 그 기준이 되는 잣대는 국가가 이미 정해놓은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 아줌마일 뿐이며 내 자녀가 살아갈 미래를 걱정하는 엄마일 뿐이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게 잃어버린 과부일 뿐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병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게 뭔데? 그게 왜? 학생들을 위해 그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합니다.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헌법에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관련된 법률에서도 이미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그러한 법률들 중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차용하고 거기에 우리나라 실정과는 맞지도 않는 유엔의 권장사항이나 세계 인권 어쩌고 등을 차용해서 덧붙여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실정과 정서를 무시한 조례이며 학생을 무분별한 권리 주장만 일삼는 의무와 책임이 실종된 아나무인으로 길러내는 일에 학교와 선생님들을 이용하는 나쁜 조례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기반한 학생인권 교육센터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구제와 조치를 하기 위한 사법기관 위에 군림하는 옹호관과 그 휘하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두어야 하는 조례 자체의 규정을 어기며 옹호관의 권력 행사를 위한 불법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남편이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까지는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말고 수십여 종류의 인권단체가 존재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자체인 광역시, 도, 시, 군, 구와 교육청에 국민의 동의와 무관하게 이미 인권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인권조례를 기반으로 각종 인권을 내세운 인권운동가들이 여러분들이 낸 혈세를 자기 주머니에 꼴딱꼴딱 받아먹으며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금은 모든 국민이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애쓰는 와중에 여러분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모든 돈에서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국가는 그런데도 이런저런 정책을 만들어서 또 다른 세목을 만들고 또 다른 세금을 거둘 궁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친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폭염에 그 혹한에 땀 흘리고 추워 떨며 한 푼을 아깝게 생각하며 벌어들인 그 돈을 국가가 이 핑계 저 이유로 빼앗을 궁리만 하고 있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니 그냥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사망하신 이후 제게는 위와 같은 궁금증이 생겼고 알아보았고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귀찮으신 분은 그냥 살던 대로 사시면 되겠지만 비겁자로 남겠지요.
저는 각종 인권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인권단체에서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불쌍한 남편이 사망하여 받게 된 피눈물 나는 요정연금에서 떨어져 나가는 혈세가 그런 곳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쓰인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그들의 통장에 남편의 목숨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을 느낍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나는 병들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시골 아줌마이지만 처음에는 남편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지만 지금부터는 남편의 죽음을 밑거름으로 잘못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도 사람들이 아무리 제멋대로 산다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학생인권조례까지 모든 인권을 내세운 단체의 합리적인 정당성이 입증되기까지는 그 불합리함을 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네, 이 송경진 교사의 아내분께서 일주기 때 쓰셨던 내용인데 이 남편분의 사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의 제도를 들여다봤더니 여기에서 얘기한 성추행 의혹받아서 자살한 부한 교사는 엄밀히 따지면 맨 처음 시작은 그 철없는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거짓말로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않았다면 그 아이들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죠. 그렇게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고 그리고 그 부인과 또 그때 당시에 대학생 막 들어가는 딸까지 있는 그 아버지와 한 여인의 남편 또 한 아이의 아버지를 죽음에까지 몰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의 그 가벼운 그런 행동들이 한 사람을 이렇게 죽게 만든 게 맞죠. 그렇지만 이 부인은 내용을 또 들여다봤을 때 이 아이들도 피해자라는 겁니다. 참 이게 악한 게 이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도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이권과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탄원서까지 했는데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건수를 잡아서 이용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번에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 중에서 재판부는 학생들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피해 여학생들을 면담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진술서만을 근거로 판단했다며 이에 망인은 깊은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학생인권교육센터라는 곳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선생님은 보호하지 않고 이것은 이 학생들도 보호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여학생들의 삶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생 한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게끔 만든 거 아니에요. 이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이 여자애들이 맨 처음에 잘못 썼던 그거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유족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현재의 전수민 변호사는 공무상재해에 대해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법원 결정으로 유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리고 송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더 좋아졌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더 좋아졌습니까? 예전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했다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착해지고 선생님들에게 잘 예의 바르게 대하고 부모에게 잘하면서 그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을 살면서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 나이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과거에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옛날보다 예의 바르고 착하고 선생님들에게 또 부모에게 잘하고 그렇습니까? 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더 좋아졌습니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여기에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제 저희가 이렇게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 차별금지법 내용은 어떤지 한번 보시겠어요? 성별, 성정체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성정체성,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책 의견, 범죄 전력, 보호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차별금지법 돼 있죠. 학생인권조례 있죠. 이 두 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습니까? 저희 자국민으로서 국민행동도 우리나라의 무분별한 외국인 우대 정책, 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송경진 선생님의 아내분 강하정 사모님께서 이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분이 느꼈던 것은 참 인권이라고 하면서 인권이라는 거를 통해서 거짓 인권, 나쁜 인권, 인권 탄압, 인권 말살 이거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분이 인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짓 인권, 나쁜 인권, 인권 탄압, 인권 말살 이거를 경험하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차별금지법도 겉보기에는 이게 다 인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다 거짓 인권이고 나쁜 인권이고 인권 탄압이고 인권 말살이고 자유 말살이고 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된 거죠. 앞으로도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 송경진 선생님을 잃어버린 그 가족들이 어떻게 위로가 되고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나마 이렇게 2017년인데 지금 3년이 지났네요. 3년이 지나서 공무상 사망 인정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고 여기에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무상 재해에 대해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회가 언제부터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화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선생님과 학생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학생인권 별도의 기구를 또 만들어서 불필요한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따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지금 이 나라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인권이 말살돼 버리는 시대가 정말 군사정권 시대도 아닌데 인권이 이렇게까지 인권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인권이 유린되고 말살되고 유린되고 이런 시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활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함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번에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전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저런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